안녕하세요. 오늘은 경매 대출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경매를 하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왜 경매를 하시냐 물어보면은 첫 번째, 집을 싸게 살 수 있어서, 두 번째,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어서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 당연히 좀 문제가 있고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집을 싸게 살 수 있는 게 좀 있겠죠. 그런데 요즘 시장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제 거래되는 가격이랑 거의 비슷한 가격에 낙찰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레버리지. 이 레버리지가 저는 경매의 굉장히 큰 장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2천만 원만 있으면은 2억짜리의 집을 살 수 있는 거잖아요. 물론 갭으로도 이 집을 살 수 있지만 경매를 통해서 이제 집을 낙찰을 받게 되면은 거기 집 가격을 좀 더 싸게 사면서 심지어 대출도 많이 받게 되는 뭐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경매를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처음에 딱 자본이 3천만 원 있을 때는 사실 한 1,500 있을 때도 경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긴 했는데 그때는 1,500만 원으로 내가 무슨 경매에 있는 물건을 사 대출이 하나도 안 될 건데 또는 대출이 안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경매를 공부를 하질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처음 경매를 하게 되면서 이 대출을 받아 보니까 와, 제가 집을 사는데 90% 대출이 나오더라고요. 그때 당시 제가 무주택자였거든요. 90% 대출이 나오는 걸 보고 미쳤다. 이거다. 와, 이렇게 레버리지를 쓸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확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경매를 하기 전에 내가 대출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다음에 어떤 것들을 낙찰받을 때 이제 뭐 대출이 되는지를 좀 알아가셔야 되잖아요. 이런 게 있어야 자금 준비를 하고 경매를 진행을 할 수가 있지. 내가 뭐 2천만 원 있고 3천만 원 있는 것까진 좋은데 5억, 6억짜리를 집을 그냥 낙찰을 받으면은 과연 대출이 될까요? 안 될 가능성이 더 높을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은 이제 제가 보증금을 다 날리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전 이 대출을 정확히 알고 입찰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많은 물건들 보면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 1회차, 2회차에서 누가 낙찰을 받았어. 근데 보니까 미납이야. 왜 잔금을 미납을 했지? 하고 고민을 하면서 막 이렇게 찾다 보면은 그분이나 이렇게 직접 물어보면은 왜 이렇게 미납을 하셨나요? 라고 물으면은 많은 비중으로 대출이 안 나와서 납부를 못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경매를 하시기 전에 내 지금 상황으로 얼마 정도의 대출이 되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내가 어떤 물건을 낙찰을 받을 때 얼마 정도 이제 대출이 나오냐를 알고 싶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막상 주변에 있는 은행 찾아가서 혹시 제가 뭐 이런 물건을 아파트를 사려고 하는데 경락 자금 대출이 될까요? 경락 자금 대출이 될까요? 이렇게 물으면 될까요? 대부분의 은행들은 잘 모른다고 할 거예요.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했어요. 일단 법원을 이제 입찰 기일날 법원을 찾아가요. 그리고 가서 앉아 있다가 나오면은 거기에 계신 대출 상담사 분들이 이런 대출 이렇게 명함들을 이렇게 쭉 이렇게 돌려요. 주면은 그거를 다 받아와가지고 이제 받은 다음에 거기 연락처가 있겠죠. 그다음 제가 전화를 처음엔 했어요. 이렇게 그럼 뭐 이제 상담사 누구입니다. 이러면서 네 제가 경매를 이제 낙찰을 받으려고 하는데 뭐 어느 정도 대출이 될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처음에 뭐라 조금 하시더니 다 바쁘다고 하시면 전화를 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게 안 알려주시지? 라고 했더니 라고 이제 고민을 하다가 다음에는 또 어떤 물건을 찾아가지고 그 물건에 대해서 요 물건에 대해서 이제 제가 한 뭐 어느 정도로 이제 3회차쯤에 이제 입찰을 할 거다. 그런데 이제 얼마 정도 이제 대출이 되겠냐라고 물어보시니까 그때는 이제 정확히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내가 이제 대출 상담사한테 물어볼 때도 어떤 물건을 어느 정도 선에 낙찰을 받을 거라는 정확한 그런 이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그 상담사분들도 이거를 보고 얼마 정도 이제 된다, 또는 이 물건은 어떤 상황 때문에 대출이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좀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 부분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80% 정도는 이제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상가 같은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많게는 100%까지도 대출이 나오는 것도 있다고는 알고는 있어요. 그렇게 받으셨다고 하시는 분들도 봤는데 제가 직접 해보진 않아서 저는 정확히는 모르겠고요. 웬만큼은 이제 80% 정도는 나온다. 그리고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공제라고 거기서 방마다 이렇게 최우선 이게 임차인이 들어 살면은 최우선 변제금을 은행에서는 먼저 납부를 하고 그 다음 배당을 받기 때문에 대출이 좀 덜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한 50%, 60% 이렇게는 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다음 토지 같은 경우에는 맹지거나 또는 지분일 경우에는 대출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뭐 도로에 붙어 있을 경우에 이제 얼만큼 대출이 된다라고 하시던데 그것도 좀 경우마다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이전에 이제 토지 보상과 관련해 가지고 3천만 원짜리의 토지에 대해서 대출이 되는지를 여쭤봤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3천만 원부터는 아예 대출이 안 된다. 너무 소액인 경우에는 대출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소액인 경우에도 대출이 안 된다는 거 이제 좀 명심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대출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시는데,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감정가의 60%를 이제 감정가의 60%만큼 대출을 해주는데, 이 감정가 그 60%에서 다시 방공제 가격만큼 제한 다음에 대출이 된다고 이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한번 상담사님 분들 연락을 하셔가지고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법인으로 대출이 되냐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법인 같은 경우가 정말 까다로워요. 저는 제일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법인으로 낙찰을 받아가지고 대출 진행을 했었는데, 이 법인이 신생 법인이고 아무런 기록이 없으니까 다행히 대출이 됐어요. 오히려 신생의 경우에 아무 기록이 없으면은 대출이 조금 더 쉽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법인인데 적자가 나 있는 그런 법인을 가지고 대출을 이제 받으려 한다라고 하시면은 굉장히 어렵고, 그 다음에 이 부동산 매매 사업자로 이제 법인 대출을 받는 게 오히려 좀 더 까다롭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차라리 내가 다른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이제 진행을 하시는 거면은 대출이 좀 잘 나올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면은 이제 좀 힘들다라고 그때 대출해 주셨던 분이 얘기는 해주셨는데, 그래도 대출은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 10군데 물어보면은 법인으로 대출된다라고 하는 곳들은 한 군데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인으로 진행을 하실 때에는 좀 더 정확하게 알아보고 진행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법인 진행할 때는 이제 대표자가 그 보증을 쓰는 형식으로 저는 진행을 했기 때문에 대표자의 신용 상태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 부분을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런 내용들이 이제 이런 대출 상담사의 연락처가 필요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저한테 댓글로 이메일을 남겨주시면은 제가 따로 요 내용들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받으실 분들은 반드시 구독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시죠? 자, 그러면은 대출에 관해서도 조금 해결이 되셨으면 좋겠고, 대출에 관해서 조금 더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거기에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